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 현상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의 특징이 물질 대사였어요. 그런데 이 물질 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있는 생명과학의 두 번째 단원, 우리 대단원이 두 번째죠. 대단원 두 번째의 세포호흡과 같이 연결되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 대사를 쏙 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질 대사는요, 일단 정의 같은 경우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합쳐지는 합성 반응과 그 다음에 분해되는 이제 분해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합쳐지든 분해되든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는 합성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 분해되는 반응이요. 이런 분해되는 반응을 우리는 이제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합성작용, 분해작용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선지에서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동화와 이화작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은요, 합쳐지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물질들이 서로의 사이에 풀칠을 해가면서 이제 붙여서 커다란 물질인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반응 과정,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와 그 다음에 그림을 같이 보면은 쉬운데 우리 그림이 바로 여기 기본 자료에 속해 있죠. 이 자료는 조금 작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자의 물질이 있었어요. 작은 물질들이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고분자의 물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동화라고 한번 커다랗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물질들이 커다란 물질이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종이들 혹은 작은 조각들이 있을 때 큰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본드나 아니면 풀칠을 하듯이 이제 물질 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은 무엇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E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쭉 흡수해서 얘가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흡열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흡열 반응. 그래서 주변의 온도들이 서늘해지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온도는 조금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고분자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작용이 바로 동화작용이죠. 자, 동화작용의 표도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반응은 저분자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에너지 출입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이 춥다.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뺏어왔기 때문에 주변이 춥다. 자, 대표적인 예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식물이 자신의 체내에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때의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요. 탄소 한 개짜리죠. 이런 탄소 한 개짜리를 사용하다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자, 점점 좁아져. 글씨 쓰기가 어려워져요. 자,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흡열 반응,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 맞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가 흡수를 하게 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요, 탄소가 몇 개짜리냐면 6개짜리예요. 탄소 1개짜리에서 6개짜리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단백질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우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완전히 쪼갰을 때 가장 작은 분자의 물질이 있어요. 자, 이런 저분자의 아미노산의 물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건데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고 합성이 됐으니까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이제 이화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화작용은 우리 동화작용의 반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할 거 아니야. 자, 본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풀을 붙였을 때 에너지를 흡입한 것과 다르게 이제 나는 쪼개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던 본드나 풀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변 같은 경우는 뜨뜻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저분자로 쪼개지면서 조금 서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표도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고분자의 물질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어리. 이런 커다란 덩어리에서 저분자의 물질로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반응, 분해하는 작용, 이화작용이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대표적인 예 광합성도 기억을 했듯이 여기에는 세포호흡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세포호흡은 위쪽으로 끌어당겨서 위쪽에서 설명할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 탄소 6개짜리로 합성하는 반응인 반면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작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었어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뭐 단백질도 되고요. 지방도 돼요. 자, 어떤 물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탄소가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면 돼요. 그러한 물질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었는데 탄소 6개짜리죠. 자, 이놈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포 소기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이산화탄소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었었는데 이화작용의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광합성에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세포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열 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ATP라고 하는 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힘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의 이화작용, 대표적인 세포호흡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소화도 단백질 합성의 반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화 같은 경우는 우리 세 번째 단원, 대단원 3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단백질 합성의 반대작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소화는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소고기와 같은 스테이크를 먹게 되죠. 이런 단백질을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누구로 쪼개지게 되냐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 이렇게 단백질에서 커다란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작용이고 이때 당연히 에너지 나오겠죠. 에너지, 열에너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 아미노산을 얻는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개는 서로 완벽하게 반대이고요. 에너지 출입도 반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얘들도 반대인 애들이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 대단원 2에서 두 번째 대단원에서 이제 세포호흡의 단원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화작용을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알았어. 그럼 공통점은 무엇이냐? 물질 대사라는 공통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과정 중에 누가 쓰이게 되냐면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쓰이게 돼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히 물질이겠죠. 자,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이요. 생명체 내부에 있는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효소는 누구냐면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애예요. 화학 반응에서 촉매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를 바로 촉매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체내에 있는 촉매제라서 이제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 화학 반응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를 효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이제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은 높은 온도나 에너지를 가해줄 수가 있어서 촉매제가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 몸 같은 경우는 36.5도죠. 36.5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라고 하는 촉매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 효소가 첨가가 돼야 된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효소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 물체 혹은 그 생명체, 무생물체 이런 애들은 이제 물질 대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생명체가 아닌 놈이다라고 결론을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도 효소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에서도 효소가 사용이 되고요. 자, 세포호흡 뿐만 아니라 호흡, 소화 과정에서도 이제 효소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 사이의 에너지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마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화작용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화작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저분자의 물질에서 고분자로 변해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에너지상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자, 저분자의 물질은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분자의 물질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더라. 왼손으로 쓰니까 잘 안 써져. 자, 왼쪽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된다. 이만큼의 에너지 차, 이만큼의 에너지 갭을 이제 내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채우게 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동화작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물질 자체도 에너지가 높고 당연히 풀칠되어 있고 본드칠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그러다가 내가 쪼개지면서 풀, 본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물질, 저분자의 물질, 낮은 에너지의 물질을 생성하게 되니까 그 차이에 에너지 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에너지 갭만큼 이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방출되게 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각각 보고 동화작용, 이화작용도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갔는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갔는지를 보고 이제 동화작용, 이하작용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요 사이에 이제 효소가 첨가가 되죠. 효소라고 하는 애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수히 많은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화학 반응들에 각각 다른 효소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무조건 일단은 효소라고 하는 종류들은 여기에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에서는 이 물질 대사만 단독으로 뽑아서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세포 호흡이랑 같이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생명현상의 특성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 선지의 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예들을 보게 되고 혹은 자료에 있는 예를 보게 되면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첫 번째 문제예요. 물질 대사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펜을 바꾸고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물질 대사가 포커스니까 문제 풀이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물질 대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리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 자,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라톤 선수들은 근육의 90%가 느린 근육 세포로 되어 있대요. 자, 근육 세포, 우리 근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근육이라고 하는 애는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그래서 이 근육세포 안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예요. 세포 소기관이죠. 근육세포 안에 작은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인 A가 많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A가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든다. 자,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제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은 자, 포도당이라던가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을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제 노폐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노폐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누구에 속하게 되냐면 ATP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저장 물질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저장 물질은 내 몸을 막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뿌개지면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죠. 여기 근육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ATP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내가 막 운동을 할 때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릴 때 이 ATP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죠. 에너지도 ATP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죠. 물질대사 과정. 그 다음 이 물질대사 과정 중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누구에 속하느냐? 당연히 고분자, 탄소 6개짜리 고분자가 탄소 1개짜리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이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에너지가 뽕 빠져나왔으니까 당연히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에 많이 더워요.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땀도 나게 되고 체온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지만 자, 열심히 열을 내게 됩니다. 그 열의 일부가 바로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ATP가 만들어져서 이 ATP로 근육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에너지인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열도 막 발생을 해서 내가 열이 나게 되면서 마라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 A,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자, 지방과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포도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다른 단원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 대단원 세 번째 대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배설 단원이에요. 그 배설 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속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CHO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학기호,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암모니아를 만드느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죠.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해가 되더라도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지 이제 암모니아는 생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미리 땡겨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했다. 그 세포호흡이 이화작용이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였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암모니아 생성 안 됩니다. 암모니아는 질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질소를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만약에 세포호흡의 물질로 사용이 됐으면 얘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기억과 가장 관련 깊은 생명현상의 특징은 당연히 이제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자, 그 다음이요.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얘는 바이러스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이러스 중에서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의 특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자, 왼쪽에 있는 이제 식물 세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물질 대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굳이 가져왔습니다. 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식물 세포 안에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소기관이 2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앞에서 공부한 애예요.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번데기처럼 생겼어요. 겉에 껍데기가 있고 안쪽에 껍데기는 이제 주름이 져 있으면서 꼭 번데기처럼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늘 문제에서 사용될 애가 바로 A라고 하는 애죠. 얘는 안쪽에 동전 같은 애들이 탑처럼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을 가진 소기관이에요. 얘가 바로 이제 엽록체죠. 엽록체, 이제 식물만 가지고 있는 애고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냐면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요. 누구를 흡수하느냐?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과 같은 이제 탄소 6개짜리의 고분자 물질을 만들게 돼요. 영양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엽록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으면 이 과정은 당연히 물질 대사에 속하겠죠. 에너지 출입이 존재하면서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 그럼 이 물질 대사 중에서 누구에 속하느냐? 얘는 이제 저분자 물질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아하, 동화작용이구나. 그리고 이제 동화작용뿐만 아니라 빛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흡열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둘 다 모두 다 이제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얘네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들이 이 반응들에 각각과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설명을 하려고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서 빛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당.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변신해서 만들어진 포도당,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 광합성 맞는 말이죠. 자,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는 바이러스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결정체에다가 핵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 안에는 효소가 없어요. 자, 물질 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효소가 무조건 있으니까 얘네들은 물질 대사를 하는 거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효소라고 하는 촉매제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땡. 자,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없는 애들이 거의 없죠. 자, 여기에는 당연히 효소라고 하는 애들도 모두 다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효소가 없으니까 뭐 단백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자, 단백질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껍데기가 있죠. 이 껍데기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자, 모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로지 여기에서는 두 개에서는 모두 다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한번 의심해보고 아, 맞구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대단원 두 번째 단원 세포호흡에 연결된 것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체내에서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거쳐서 최종 분해 물질을 만드는 과정. 세포호흡 과정이래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생명과학을 모두 다 기억을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초기 단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알갱이 하나짜리의 단순당이에요.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단당류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글리코젠이 되고 녹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 개의 포도당이 모인 것을 우리는
있는 글리코젠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림에서 봤듯이 작은 단순당이 단당류가 다당류가 되었어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었어요. 이 과정은 당연히 물질 대사에서 동화작용임을 알 수가 있겠죠. 동화작용은 당연히 에너지가 흡열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가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이다 했어요. 앞에서도 세포호흡은 많이 했으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가 있었는데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탄소 1개짜리로 쪼개졌대요. 당연히 이거는 이화 과정이고요. 이 과정 중에 단계마다 누가 튀어나오냐면 에너지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대표적인 이화작용, 발열 반응, 물질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쳐지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인 이제 우리 합성 반응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물질 대사. 둘 다 공통점은 효소가 사용된다는 거죠. 동일한 효소가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효소라고 하는 전체적인 집합체를 사용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는 효소가 필요하다.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자, 세포호흡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세포호흡에서는 이제 세포호흡의 결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 열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일부 열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ATP는 뭐에 사용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머리 굴리고 활동하는데 자, 생활 에너지에 사용하는 게 바로 ATP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나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나에서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합성반응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3가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다시피 자, 물질대사는 단일 문제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물질대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을 공부할 때에 뭐 합성반응, 분해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 아니면 물질의 출입이라던가 효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때 다시 한 번씩 물질대사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연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잘 정리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